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지방법원 2024 타경 3229호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타경 104,752호 물건에 대하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시에서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원 강의는 필자가 집필한 책자를 이용하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온거리에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언제든 환영하며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은 한번 동영상에 업로드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물건을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필자가 가능하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원지방법원 2024 타경 3229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3월 11일 국민은행의 근저당입니다. 보기에는 평범한 물건 같지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현 아주씨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 경매 정보의 물건 비고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비고란을 보면은 2024년 10월 11일 채권자 US 유한회사가 임대차 사실이 없다는 채무자와 채무자와 소유자 이태근 사이에 작성한 확인 각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문건 처리 내력에 보면은 임차인 현 아주씨가 배당 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인 각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임차인이 각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이 각서에 확인한 사실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임차인 현 아주씨가 확인 각서를 작성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 확인 각서가 채무자와 소유자 사이에 작성한 확인 각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입찰에 임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필자가 집필한 부동산 경매 대법원 판례집에 나온 세 가지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87년 1월 20일 선고 86다카 1852호 판결입니다. 자, 먼저 은행과 임차인, 피고인, 임차인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하려고 현황 조사를 했을 때 피고인 임차인 을은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A은행에 확인 서류를 작성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A은행이 대출을 해줬겠죠. 그러나 대출이 상환이 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어서 법원에서 현황 조사를 나가니까 임차인 을은 은행에다는 확인 서류를 작성하며 무료로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며 은행에 확인 서류를 작성해 주었지만은 법원에서 현황 조사를 나왔을 때는 진정한 임차인하고 임대차 관계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은행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 대출을 해준 은행이 경락을 받았고 임차인 을을 상대로 해서 명도 소송을 진행했는데 자, 은행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피고 을이 해준 확인서를 믿고 대출했으니까 피고 을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 임차인 을은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면 인도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을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으므로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동시이용권을 주장하면서 상고를 했고 대법원에서는 임차인 피고 말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비록 A은행이 대출을 할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지만은 경매법원의 임대차 조사에서는 임대차의 사실을 정확히 말했으므로 그 물건을 경락받은 원고 A은행은 이미 그 사실을 인지하고 경락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즉 비록 대출 당시는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 관계를 밝혔으므로 그 채권자가 경락을 받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자가 경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경락을 받았다면 물론 그때도 당연히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됩니다.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 관계를 밝혔으니까요. 자, 다음은 이와 달리 대법원 1980년 11월 24일 선고 87-1708 판결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행과 임차인 사이의 건물 명도 사건입니다. 은행이 현황을 조사하러 갔을 때 임차인은 소유자의 간청에 의해서 은행에 임대차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줬고 마찬가지로 은행은 대출을 해 줬습니다. 그 후 경매가 진행되어서 법원이 현황 조사를 나갔는데 그 당시에 임대차 관계를 갖다가 부인했던 피고가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임대차 관계를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은행이 경락을 받았고 이때 명도를 안 해주니까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은행에서는 우리는 피고 갑이 해준 확인서를 믿고 대출했으니 피고 갑은 부동산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며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원심에서는 임차인 갑이 비록 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소유자 의뢰 간청에 못 이겨 형식상 해준 것이므로 전세금을 반환하라고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나 은행은 피고 갑은 대출 당시만 속인 게 아니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도 진실을 말하지 않냐고 속인 것이므로 판결에 불복을 했고 대법원에서는 은행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피고 갑은 A은행에게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가다하게 대출하게 한 잘못이 있고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임대차 관계를 신고치 않아서 금반환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즉 비록 대출 당시에는 앞 사건과 같이 거짓말을 했다 해도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였다면 그 채권자가 경락을 받았으므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었을 텐데 끝내 거짓말로 일관해서 결국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법원 1997년 6월 27일 선고 97-12211 판결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행이 대출을 위하여 현황을 조사하러 갔을 때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며 원고가 즉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 시 임차 보증금에 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줬고 이를 믿은 은행은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 후 자금이 상환되지 않아서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법원에서 현황 조사를 나왔겠죠. 그 당시에 임차인 을은 임대차 관계가 있다고 신고를 했고 제3자인 병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경락 대금에서 배당을 누구한테 해줬냐? 임차인 을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배당을 해준 겁니다. 이래서 은행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의뢰 확인서를 믿고 대출해준 우리에게는 배당금이 없다니 그래서 원심에서는 을이 금반업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배당을 못 받는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대출할 당시는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고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피고가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해도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를 믿고 당연히 배당받을 줄 알고 있었으므로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과 아프 판결 86-1852 판결을 비교해 보면은 은행 등이 대출할 경우 임대차 한계를 속였을지라도 경매 절차에서 그 사실을 정확히 말했을 경우 은행이 경락을 받았다면은 은행은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락을 받았으므로 임차인은 보호를 받고, 그러나 은행이 경락을 받지 않고 배당만 받는다면 임차인은 은행을 상대로 우선 배당을 주장하는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임차인은 경락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서울중앙지법 2023 타경 104,752호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물건이고 KBC에서는 지금 현재 8억 5천입니다. 자, 이 물건은 감정가는 9억 2천인데 지금 현재는 4억 7,100으로 51%의 하락을 했고 입찰 보증금은 20%입니다. 자, 이 물건은 말소 기준 권리가 2021년 2월 21일 2일 해인 대부 근저당권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유원덕 씨는 3차에 걸쳐서 임대차 보증금을 증액을 했고 배당을 2023년 9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배당 요구 종결인 2023년 7월 3일 이후에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물건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본다면 이와 같습니다. 임차인은 2018년 8월 20일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2018년 9월 6일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준일은 2018년 9월 6일에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2020년 9월 21일 증액한 1,000만 원도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말소 기준권리인 2021년 2월 22일 근저당권보다는 앞섭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인 2023년 7월 3일보다 늦은 2023년 9월 15일에 배당 요구를 했으므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경락대금에서는 한 푼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고 선순위 임차 보증금 4억 4천만 원은 경락자가 인수를 하게 되고 3차 증액분 1억 원은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